내가 30년 동안 커플들을 상담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남자가 당신에게 사랑에 빠졌는지 즉시 드러내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질문을 듣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에 당신을 그리고 있는데 여성들은 이 가장 분명한 신호를 지나쳐버린다. 내가 당신에게 말해줄 한 가지가 있다. 이것을 알면 당신의 남자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그의 뇌에서는 실제로 신경학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는 더 이상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감정적 미래 투영이라 부르는 것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는 아주 특정한 질문들로 드러난다. 오늘 나는 남자가 결코 아무에게나 묻지 않는 3가지 질문을 공개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의 내면에서 매우 깊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수천 번 내 상담실에서 목격한 것을 설명해 주겠다. 단순히 육체적 관심만 있는 남자와 깊은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남자 사이에는 실제로 신경학적 차이가 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단순한 육체적 끌림일 때는 즉각적인 보상과 쾌락을 담당하는 뇌 영역만이 활성화된다. 장기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은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 상태에서 그의 뇌는 현재 모드로만 작동한다. 그는 오늘 저녁 식사, 주말 계획, 즉각적인 친밀감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즉각 만족 사고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가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극적으로 바뀐다. 그때는 미래 계획과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이 전혀 다르게 활성화된다. 바로 그때 감정적 미래 투영이 시작된다. 그는 당신과 함께하는 현재를 넘어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질문으로 나타난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뇌는 이른바 관계적 인지 지도를 그리기 위해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는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여기서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러한 질문을 오해한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만 듣고 그 질문 뒤에 숨겨진 감정적, 신경학적 배경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마치 교향곡을 듣는데 가장 큰 악기 소리만 듣고 전체 곡의 깊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 내 상담실에서 끊임없이 보는 장면이 바로 이것이다. 이 질문들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는 법을 배운 여성들은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단순한 대화거리가 아니라 남자의 뇌가 장기적으로 감정적, 지적, 실용적 궁합을 무의식적으로 시험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질문은 면접에서 들을 법한 질문처럼 들릴 것이다. 앞으로 5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대부분의 여성들은 여기서 첫 번째 큰 실수를 한다. 그냥 가벼운 대화 주제, 아무 의미 없는 질문, 혹은 그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겠다. 이 질문은 결코 우연히 던진 것도 하찮은 것도 아니다. 그의 뇌가 이미 공동 미래 모드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 중 하나다. 남자가 당신에게 5년 후의 계획을 묻는 것은 단순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매우 깊은 차원에서 비록 무의식적으로라도 당신과의 감정적, 실용적 궁합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질문 뒤에 심리학을 설명해 주겠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뇌는 일종의 공동 미래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무의식적이지만 강력한 과정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중심이 되는 미래 시나리오를 설계하기 시작한다. 그는 당신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없이는 감정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 그의 뇌는 완전히 헌신하기 전에
일종의 감정적 안전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훨씬 더 깊은 것을 반영한다. 그는 이미 당신을 자신의 미래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보라. 남자는 수년간 가벼운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그런 여성에게 5년 후 계획을 묻는 일은 결코 없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라면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나 그가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의 뇌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뇌 속의 스위치가 켜진 듯 그는 당신과 앞으로 몇 년간도 잘 맞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상담실에서 끊임없이 목격하는 일이다.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남자는 오직 현재만 산다. 그는 주말의 즐거움, 당장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다. 그는 당신의 장기적인 목표에 대해 결코 묻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에 빠진 남자는 당신이 인생에서 같은 것을 원하는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지, 당신의 미래 비전이 그의 것과 의미 있게 겹치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는 당신도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목표와 방향이 있는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한다. 내가 수십 년간 커플들을 통해 배운 것은 이것이다. 성숙한 남자는 자신이 진지하게 그 미래의 일부가 될 것을 고려하기 전에는 당신의 미래에 대해 묻지 않는다. 더 나아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말없이 당신과 장기적인 관계를 생각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감정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직접적인 창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내 미래의 일부가 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 당신도 그런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의 대답에 따라 이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잘 모르겠어. 나는 현재를 사는 사람이야.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같은 모호하고 회피적인 대답을 한다면 그는 당신이 감정적으로 같은 파장에 있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목표와 미래 비전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한다면, 당신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는 자신의 감정적 투영을 확인받게 되고 둘 사이의 연결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그에게 훨씬 더 큰 감정적 용기를 요구한다. 바로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남자에게 있어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신뢰가 필요하다. 왜 이 질문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주겠다.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고 드러내지 말고 강해지고 통제력을 잃지 말라고 배우며 자란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마. 같은 말을 듣는다. 이런 환경은 그들에게 일종의 감정적 갑옷을 입힌다. 이는 자신의 취약함을 숨기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다.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묻는다면 그는 혁명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의식적으로 그 갑옷을 벗고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그는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기에 내 자존심과 강한 이미지를 걸고서라도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이 질문은 절박한 감정적 안전을 바라는 외침이다. 사랑에 빠진 남자는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취약함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직장, 스포츠, 친구 관계에서는
그는 감정적 통제력을 유지한다. 하지만 사랑에서는 그것을 잃는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올바른 사람에게 쏟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자신만이 이런 깊고 변혁적인 연결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내가 말해주겠다.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는 자신도 낯설 정도로 취약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취약함이 그를 두렵게 만든다. 마치 자신의 감정적 행복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삶에 익숙한 그에게 이는 매우 두려운 일이다. 이 질문은 그가 상호 신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도 나와 같은 깊은 감정을 느낀다면 우리는 함께 더 큰 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마음을 열려면 나는 그것을 알아야 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남자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는 최대치의 감정적 개방 상태에 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당신 손에 올려놓고 당신이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뤄주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기서 실수를 한다. 그들은 회피하거나 가볍게 넘긴다. 좋아해, 괜찮아 같은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대답을 한다. 이런 대답은 그가 바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 더 나쁜 경우는 그의 취약함을 약점으로 오해해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여성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남성의 가장 진실한 감정적 강인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약한 남자는 절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피할 것이다. 왜냐하면 듣기 싫은 대답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남자만이 이런 질문을 할 용기가 있다. 그는 어떤 대답이든 받아들일 내적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도 이미 성숙한 관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런 감정적 솔직함의 순간들이야말로 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것이 바로 둘이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표면적인 인간관계에 머물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는 당신과 더 깊은 감정적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의 가면을 벗고 완전한 진정성으로 마주하자는 초대이다. 세 번째 질문 유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감정적 헌신을 판단할 때 어쩌면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질문이다. 밥 먹었어?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질문들은 겉보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예의상의 일상 대화처럼 들린다. 하지만 내가 수년간 남성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며 알게 된 것은 이런 작고 반복적인 질문들은 바로 지속적인 감정적 돌봄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왜 이런 단순해 보이는 질문들이 사실은 강력한 사랑의 신호인지 설명해 주겠다. 남자가 이런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아도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다.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안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든 그의 하루 속에 당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신경학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보다 각 영역을 더 분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 가족, 연인, 취미 등 각자의 마음의 서랍에 구분해 담아두는 것이다. 이런 분리 능력 덕분에 그들은 한 가지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다른 생각에 방해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안부를 물으려고 자신의 서랍에서 나와 행동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의 내적 경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당신은 그의 의식 속에 확실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상상해보라. 그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신이 무사히 집에 도착했는지 궁금해한다. 친구들과 축구를 보고 있어도 핸드폰을 옆에 두고 당신이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다. 남자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여성들이 사랑을 언어로 표현한다면 남자들은 보호하고 돌보는 행동으로 사랑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작지만 반복적인 질문들은 사랑을 쌓아가는 행동이다. 그는 이렇게라도 당신을 돌보고 싶은 것이다. 비록 지금 곁에 있지 못하더라도. 이 질문들은 하루 종일 그를 당신과 연결하는 감정적 닻이다. 일, 거리, 일상 의무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그는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한다. 그가 밥 먹었어? 라고 물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를 잘 돌보고 있는지, 영양을 챙기고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가 무사히 집에 도착했어?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안전이 그의 마음속에서 중요하다는 뜻이다. 당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는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는 것은 당신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려는 그의 시도다. 그는 당신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 하고 비록 직접 함께하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경험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나는 수많은 훌륭한 여성들이 이런 작은 배려의 신호들을 과소평가해 깊은 관계를 잃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이런 질문들을 피상적이고 의례적이며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질문들은 조금씩 열리고 있는 그의 마음의 분명한 징후였다. 어떤 여성들은 이런 반복적인 질문들에 짜증을 내며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나 소유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랑이 자라나는 표현이다. 그 차이는 질문의 말투와 지속성에서 드러난다. 통제하려는 남자는 불안과 통제욕에서 이런 질문을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는 진정한 배려와 감정적 연결로 이런 질문을 한다. 그리고 보너스 질문이 하나 있다. 이 질문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의 말없는 사랑 고백과 같다. 우리 가족을 만나볼래? 이 초대는 이전의 어떤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그의 감정적, 사회적 세계에 당신을 완전히 통합하겠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가족은 가장 내밀한 감정의 핵심이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진짜이며 가장 자기 자신이다. 사회적, 직업적 가면이 모두 벗겨지는 곳이다. 그가 당신을 이 신성한 공간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 첫째, 그는 당신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뜻이다. 당신이 그의 가족에게 존중과 따뜻함으로 대할 것을, 그의 가족적 배경이나 분위기를 판단하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이다. 둘째, 그는 당신을 자신의 인생에서 지속적인 존재로 본다는 뜻이다. 누구도 잠깐의 관계 상대를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는다. 가족은 그의 인생에 남을 사람을 위한 공간이다. 셋째, 그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당신이 그 가장 내밀한 원의 일부가 되길 바란다는 뜻이다. 나는 상담실에서 늘 이 모습을 본다. 어떤 남자들은 수년간 책임 없는 관계를 이어가고 심지어 꾸준히 잠자리를 가져도 당신이 그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없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면 그는 자신의 세계들을 통합하고 싶어 한다. 그는 감정적 일관성을 원한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알아야 한다. 마치 그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관계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감정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느낀다. 이 초대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족이 당신을 만나길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가 가장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모든 것의 끝에서 나는 당신에게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통찰을 전하고 싶다. 당신을 칭찬하고 시간을 보내고 육체적으로 다정하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다. 많은 남자들이 매력적이고 자상하며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깊은 감정적 헌신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그것도 꾸준하고 진정성 있게 던지는 남자라면 그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과의 미래를 향한 감정의 다리를 놓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당신을 단순히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여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의 무의식은 당신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대답이 이 감정의 다리를 더욱 단단히 만들 수도 있고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잔인할 만큼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너무나도 많은 똑똑하고 아름답고 멋진 여성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알아보지 못해 진정한 관계를 잃는 것을 봤다. 그들은 두려움, 불신 혹은 단순한 무지 때문에 잘못 반응했다. 나는 잘 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당신은 이런 질문들에 모호하게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해 가능한 방어 기제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성숙한 사랑의 쓰라린 역설이 있다. 가장 마음을 열어야 할 순간에 우리는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런 상호 취약성의 순간들이야말로 가장 깊고 진정한 관계가 태어나는 때다. 그것은 두 사람이 진짜로 무언가를 구축할지 아니면 인간관계의 표면에 머무를지를 결정짓는 순간이다. 진정성, 감정적 상호성, 그리고 서로에게 진짜로 존재해주는 것. 이것이 이런 결정적 순간의 본질이다. 그가 5년 후 너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면 그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은 대답을 하지 말라. 당신의 진실을 말하라. 당신의 진짜 꿈, 진짜 목표, 미래에 대한 솔직한 두려움을 나누라. 왜냐하면 그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그는 꾸며진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의 복잡함과 야망, 모순까지도. 그가 당신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그 의미를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말라. 진짜 감정이 있다면 그것을 말할 용기를 가져라.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솔직히 말하라. 아직 알아가는 중이야. 성숙한 남자는 완벽한 대답보다 감정적 정직을 더 소중히 여긴다. 그는 당신과의 진짜 관계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불확실함을 감당하더라도 외교적 대답이 주는 가짜 안정감보다는 진실을 원한다. 그리고 그가 밥 먹었어? 오늘 어땠어? 같은 작은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것은 잘하고 있는 사랑의 신호다. 진심 어린 감사로 대답하라. 그의 배려를 소중히 여겨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배려를 돌려주는 것이다. 그에게도 물어라. 오늘 하루 어땠어? 그의 안부에 관심을 보여라. 당신도 그처럼 함께 있지 않을 때조차도 그의 삶 속에 그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라. 솔직히 말하겠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같은 감정적 정직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그 취약함을 되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도 진짜이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성숙한 여성들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이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피상적인 감정 게임을 할 시간도 에너지도 없다. 이제껏 충분히 많은 것을 경험했고 순간적인 끌림과 진짜 사랑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자격이 있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한 가지 책임도 따른다.
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보여주는 진정성과 용기에 당신도 같은 진정성과 용기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질문들은 진짜 사랑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신호다. 그것은 드라마틱한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거창한 제스처와 함께 오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온다. 진심 어린 질문으로, 당신의 내면 세계에 대한 진정한 관심으로 온다. 5년 후 너는 어디에 있을 것 같아? 라고 묻는 남자에게서.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미래에 당신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는 용감한 남자에게서. 그는 어떤 대답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밥 먹었어? 라고 묻는 남자에게서.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안녕이 그의 안녕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을 끝낸 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당신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랑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도 같은 취약함과 진정성으로 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잠시 깊이 생각해보라. 왜냐하면 내가 수십 년간 커플들을 상담하며 배운 진실은 이것이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반복해서 선택하는 의식적인 결정이다. 마음을 닫는 것이 더 쉬울 때 마음을 여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외교적인 말이 더 편할 때 솔직함을 선택하는 것이다.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는 것이 더 간단할 때 진짜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질문들은 바로 그 선택을 함께 하자는 초대이다. 그가 당신의 미래를 물을 때 그는 함께 방향을 정하자는 초대를 하는 것이다. 그가 당신의 감정을 물을 때 그는 함께 취약해지자는 초대를 하는 것이다. 그가 당신의 하루를 물을 때 그는 서로를 돌보자는 초대를 하는 것이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화려한 퍼레이드나 극적인 제스처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솔직한 질문으로 온다. 당신의 내면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으로 온다. 그리고 당신과 진짜 무언가를 쌓아가고자 하는 깊은 열망으로 온다. 이제 당신은 이런 신호들을 알아보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당신이 그것들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감정적 지혜를 가지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진정성으로 답할 용기를 가지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신뢰를 가지길 바란다. 조용하고 솔직하며 변함없는 사랑.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